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1412년 명령락 10년 성승린 하윤 조영무에게 수정으로 만든 모자구슬을 하사하다. 순흥의 수정석을 가지고 모주 10개미를 조탁하여 바쳤으므로 이를 분사하고 또 명하였다. 자빈들이 굴체하지 못하게 하라.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회회 사문다라에게 쌀 10석을 하사하다. 임금이 양옥을 내려 다라에게 주며 각서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회회 사문은 회회인 성녀이고 각서는 도장을 새깁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5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좌사간 대부 이원이 반막 임술래 조순아의 죄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역신, 방만, 임술래, 조순아 등이 이모년의 이심을 품고 난리를 선동하여 일이 종사에 관계되니 죄가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른바 사람마다 그들을 베일 수 있는 자들이라 하겠는데 전하가 특별히 너그러운 언전에 따라 드디어 대역의 무리로 하여금 구차히 목숨을 온전하게 하여 연장하기 10년에 온 나라의 신민이 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대간에서 복합하여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조의 한 가지 결점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가 굽어 헌사의 아뢰에 따라 그 죄를 밝히고 바르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보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본래부터 방만과 임순례가 죄 없음을 알고 있는데 어찌 분분함이 이와 같은가. 이제 내 정사를 보고 잔다. 대간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내 뜻을 번거롭게 할 것이니 대간을 기다렸다가 이 청을 그만두게 하라 하고 곧 정사를 보았다. 복합은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조신 또는 유생이 대궐문에 이르러 엎드려 상소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달이 남두의 제4성 남쪽을 범하다. 간격이 한자 남짓되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양주 동네에서 검은 벌레가 곡식을 먹다. 벌레의 길이가 1치나 되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6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우정성 조영무가 사직을 청하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6일 무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의 방만 등의 죄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그의 생각 듣건대 서경에 말하기를 생제는 용서하고 호종은 처형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죄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종묘와 사직을 범한 용서 못할 죄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방만 등은 대의를 돌보지 아니하고 다행하게도 변란의 기회를 틈타 후공을 도모하고자 함부로 군사를 일으켰으니 그 정상이 이른바 생제라 하여 용서할 만한 것이겠습니까. 또 수종하던 하풍무리는 모두 현주되었는데 홀로 이 죄의 괴수만이 구차하게 면하여 생명을 연장하기 거의 일기가 되었으니 그 전날에 사형을 당한 귀신들이 제하에서 음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가 비록 가볍게 용서하여 한때 호생의 덕을 베푸셨으나 그것이 만세의 토제하는 법에 있어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유음을 내리시어 법으로 처치하시고 신민의 분함을 쾌하게 하심으로써 만세의 법을 보여주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합사하여 다시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혼미하여 살피지 못했다고 여기지느냐. 내 본래부터 그가 죄 없음을 아는데 이제 간원에서 일찍이 신청하여 윤허를 얻지 못하고 또 헌사에 이끌려 이런 청이 있으면 무슨 까닭인가. 사간 현맹인이 대답하였다. 대간은 일체의 이유며 또 이것은 헌사의 사산일이 아니니 어찌 감히 억지로 따르겠습니까. 전하가 비록 이 이인을 무죄하다 하더라도 안통세, 최저 등은 모두 도망하여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오직 이 두 사람만이 금제하지 못하고 또 따라서 변란을 선동하였으니 죄가 없다함이 옳겠습니까?
청컨대 법으로 처치하여 전형을 바로잡게 하소서.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생제는 천재지변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이고 호종은 전의 잘못을 뉘우침이 없이 다시 죄를 저지름이고 현주는 죄인을 죽여서 여러 사람에게 보임을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왕과 함께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점으로서야 상왕의 이여수에 이르렀다가 봉사하고 곧 황궁하였다. 봉사는 하직을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전라 장수현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늙은 의원인 검교 한성윤 김지연에게 미두 15석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방만 등의 죄를 청한 대간에게 입게 하지 말 것을 명하다. 대간에서 다시 방만 등의 죄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근일에 내가 경등을 보지에 않는 것은 이같이 번거롭게 떠들썩함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다시는 입게 하지 말게 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1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의 온천 행차에 대간 호종을 검하다. 호종을 청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1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조용무 마천목을 논제하다. 회령군 마천목과 전소감 김남기 등이 사제감 수군 안에서 탈루된 자를 가지고 진고함에 의정부 사인 김효순과 금상 원수 형박록사 오윤 등이 상찰함에 실수하여 우정성 조용무에게 과하여 도관에 입문하였다. 이상 이 양은 행수 장무가 되어 3분의 1을 상급하라는 교지를 어기고 절반을 상급하였으며 또 사제감 수군의 여자에게는 구실이 없는데 여자들로 또 아울러 상에 충당하게 한 까닭에 헌사해서 획청하였으나 조용무 마천목은 공신임으로 논하지 말고 나머지는 모두 죄주게 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1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예조 좌량 이 양부를 순금사에 가두다. 이 양부는 전향사로서 후릉 삭제의 14를 고란 때문에 3일 동안 가두었다가 석방토록 하였다. 삭제는 초 1일 세사를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2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방만 등을 논죄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임금을 섬김에 충성을 다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변하지 않는 것은 신하의 의리입니다. 역신 방만 등은 명을 받들고 곤을 하러 나가서 함부로 이름 없는 군대를 발동하여 경성으로 향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자 도모하였으니 신하의 죄로 누가 이에서 더함이 있겠습니까? 지난번 흉도들로 하여금 그 도마음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면 국가의 근심을 이루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모발이 일어납니다. 전하가 이미 그 죄를 아시고도 오히려 결단하지 못하는 신등은 깊이 유감됨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1월의 밝으심을 돌리시어 유윤을 말씀을 내리시고 유래 두시어 만세의 법을 밝게 하소서.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개경사에 나가 공사하는 것을 구경하다. 시신을 돌아보며 태조께서 일찍 관음을 그리도록 명하여 나에게 주셨으므로 내가 삼가 이를 간직하였다. 이제 소실을 적의 북쪽에다 지어서 봉안하고자 하니 너희들은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하고 드디어 동교로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방만 등을 탄핵하다. 또 대가가 온천에 행차하는데 호종하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대답을 얻지 못하였다. 임금이 내가 듣건대 금년은 충청도의 사무가 번거롭다 하니 우선 명년 봄까지 기다리겠다 하고 드디어 거둥을 정지토록 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5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전함으로 순전
수전한 자들의 왕실 수기 문제로 상소를 올리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전함으로 수전한 자를 번갈아 숙직함은 왕실을 호위하는 소위 이오나 요박한 과전을 받은 자야 어찌 경성에 한가함에서 그 식량을 잇댈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금년의 추동까지 권도로서 숙직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전함으로 수전하는 자란 전함의 관원으로서 산직이 되어 전함의 과전을 그대로 지급받은 사람, 산직에 있더라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거경하여 왕궁의 수기를 맡아보게 하였다. 요박은 돌이 많고 메마른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5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예문관 제약 병계량에게 도남은 누각의 종명을 짓도록 하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금상 13년 겨울 10월에 유사에 명하여 종을 주조하여 국문에 달게 하시니 대개 고제를 따름이라 공덕을 새기고 또 군신의 조회하는 기회를 엄하게 하는 까닭이 됩니다. 위대하도다 생각하건대 태조 강은 대왕께서 잠재해 계실 때에 이미 훈득이 높으심에 인심이 날로 돌아와 붙었으나 참수를 얽어대는 말이 비등하여 환란의 조짐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마침 재릉 곁에서 염학을 사시다가 일이 급함을 듣고 곧 오시어 기밀에 응해 제재하시고 드디어 훈친이 창의하여 추대함으로써 엽을 세우셨습니다. 그 뒤 간신히 다시 난을 꾸미는 자가 있었으니 우리 전하께서 즉시 평정하여 사직을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시니 덕이 이보다 더 성함이 없고 나라를 열고 사직을 정하시니 공이 이보다 큼이 없으므로 진실로 종과 정의 명을 새겨 만세에 보이심이 마땅합니다. 저기 하신 일에 하늘을 공경하고 대국을 섬기어 다시 제명을 받으심으로써 조상의 공훈을 빛나게 하시고 성하게 계속하여 밝음에 지극하여서 다스림이 융숭함에 이르렀습니다. 신종과 보본하는 정성과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기르시는 어지심에 이르렀으는 상경을 세우고 강기를 펴신 넓은 규모와 큰 책락이 모두 다 백왕 이외에서 높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특명으로 종을 달게 하심으로써 새벽과 밤의 한계를 엄하게 하시니 자강불식하고 서정에 부지런히 힘씀으로써 만세의 태평의 기초를 밝으신 까닭이 지극하고 유택이 길고 해를 지남이 오래이기에 마땅히 이 종과 같이 한없이 내려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 성하도다. 그 꾀를 내고 힘을 바쳐 공훈의 맹세에 참가한 사람들도 모두 뒤에다 새겨 이를 불후에 전함이 옳겠기에 신병계랑은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명을 지웁니다. 명은 이러하였다. 빛나도다 성조시여 동토에 강생하여 하늘의 경명을 받아 처음으로 큰 복을 얻으셨도다. 예전 고려 말년에 정사가 터지고 백성이 유리하며 하늘이 우리님의 덕을 돌보아 인심이 돌아왔으니 이때에 참수하는 사특한 무리가 그 뭇 사람의 마음을 좀먹어 우리를 모략함이 너무 급함에 화란이 아침 저녁으로 임박하였도다. 효도롭다 성자여 묘막에서 오시어 신기를 결정하시니 진실로 어려움이 형통하여 해가 솟아 오르듯 넓게 통하며 크게 빛나도다. 이어서 열아가도다 틈을 타서 위태함에 다다랐으나 하늘이 태조에게 후하여 그 후손을 창성하게 하시고 우리님에 이르러 저 여러 악당을 쓰러뜨리니 여러 어진이가 꾀를 합하고 좌우에서 도우니 인륜이 크게 펴지고 종사가 길고 오래리라. 다시 높은 공을 세우면 실로 우리님이시나 공이 높되 차지 않고 덕이 성하되 차지 않으니 청감이 매우 밝아 보우를 이에 아래였도다. 제명이 크듯 이르니 용의를 받음에 이대로다. 근본은 빛나고 크기가 말과 같도다. 천총이 잦으심은 전고의 어뜸이라. 내 서울로 돌아와서 조물을 잘 읽고 조심조심 효성하여 끝까지 어김없이 기강을 세우시니 모든 법도 밝아졌도다. 신야를 엄히하여 이 종을 매다르니 백사가 지게 힘써 감히 어김이 없고 면면한 종묘 사직 천지같이 길고도 오래리라. 내 절하고 명을 지어 무광에 보이노라.
호조 판사 한성경에게 명하여 이를 쓰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공신으로 맹세를 위반한 자는 청컨대 그 이름을 삭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역대 공신의 선악은 모두 전하니 비록 삭제하지 않더라도 과하다 하였다. 정부에서 명령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모두 써서 다시 청하니 임금이 정도정, 장지와 심효생, 이근, 신경래 같은 자는 마땅히 모두 기록하게 하라 하였다. 정부에서 또 종정에다 이름을 새기는 것은 만세히 밝게 보이심이니 충성과 간사함이 서로 섞여서는 특히 불가한데 그 중에서도 신경내는 노건을 거두지 않았으니 혹시 아울러 기록함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학은 유학이고 신종은 상사의 예를 극진히 하며 보보는 조상의 연대에 보답함이고 자강불식은 스스로 힘써 쉬지 아니함이며 경명은 대명이고 을안은 요망한 싹이고 근본은 금으로 만든 어부이고 천총은 황제의 사랑이고 조문은 조상이 남겨놓은 거룩한 업적이고 무광은 한이 없습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6일 무술 첫번째 기사 상원과 함께 광주에서 사냥을 구경하다 모두 활을 메고 팔에다 매를 받았다. 탄천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7일 기의 첫번째 기사 금천 고산에서 유숙하다. 의정부에서 참지 윤향으로 하여금 문안하고 술을 드리게 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8일 경자 첫번째 기사 환궁하다. 부평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 노량진 나루터에 이르러 노선에 같이 타니 경기관찰사 권원이 술을 올리고 풍악을 울려 즐거움을 극진히 하였다. 임금이 조영무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위무로서 도 굴복시킬 수 없고 빈천으로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했는데 달래더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위험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할 자는 오직 경뿐이요. 밤을 틈타서 상왕의 이여소에 이르러 봉사하고 황궁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8일 경자 두번째 기사 임금의 지방 행차시 그 지방 백성에게 출렴하는 것을 금하도록 명하다. 정부에서 전지하였다. 내가 듣자니 근자에 온천으로 거둥하고자 하였을 때 경기 충청도 주변의 백성들에게 출렴하여 소요를 일으켰다고 하니 마땅히 청량 정직한 사람을 파견하여 그 연구를 찾아 묻게 하라. 정부에서 헌의하였다. 만약 현관을 보낸다면 소문이 먼저 이르게 되어 그 실정을 얻지 못할까 염려되니 몰래 지인을 보내 여염에 출입하면서 그 정상을 살피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정부에 전지하였다. 군현으로 하여금 거둥할 때 백성에게 출렴하지 말게 하라.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8일 경자 세번째 기사 강무의 세자가 호종할 것을 명하다. 성정원에 전지하였다. 활쏘기와 말달리기는 우리나라의 능사이어서 세자가 비록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능하다. 이번 강무에 내가 시종시키지 말고자 했지만 그러나 무군이 그 일이니 이제 시종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김여지 등이 대답하였다. 주상이 성 밖으로 거둥하시면 감국함도 세자의 직책입니다. 그러나 상교도 옳습니다. 무군은 세자가 임금을 쫓아 군에 따라감이고 감국은 세자가 국사를 감독합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21일 계묘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 판사 권문이를 논죄하다. 권문이는 그 딸을 전 판청주 목사 김점의 아들 김유손에게 시집 보내고자 이미 약혼을 하였다가 중도에 변경하여 순금사 사직 하형의 아들에게 허락하였다. 정혼함에 김점이 이를 알고 혼인날 저녁에 김유손을 데리고 먼저 가니 권문이가 문을 닫고 들이지 아니하였다. 김점이 성난 녹소리를 꾸짖으니 권문이가 그들을 들이게 하였다. 하영이 아들을 데리고 뒤따라와 오늘의 일로서 본다면 비록 길 가던 사람이라도 먼저 이르기만 하면 모두 사이가 되겠다 하니 권문이가 부끄러워 대답하지 못하였다. 하영이 헌사에 고소하며 헌사에서 그 죄를 획정하니 명하여 순금사에 내려 율문에 비추어 과제하게 하였다.
대체로 형제와 사원부에서 탄핵한 죄는 경전을 줬고자 하면 반드시 순금사에 내렸는데 대개 이를 우대함에 쓰이었다. 임금이 일찍이 말하였다. 순금사는 내가 사정을 보아주는 곳이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2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동북면 도순문사 연사종이 해동청을 바치다. 해동청을 올리는 표리를 내려주었는데 연사종이 전을 올려 사언하였다. 표리는 옷의 겉감과 앞집을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2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기도 근처에 강모하다. 근기에서 강모하였다. 처음에 정부에 전지하였다. 강물을 정지하고 간략한 것을 조차 사냥이나 구경하려 함이 나의 뜻이다. 대간에서 이름없이 사냥을 구경한다는 의논이 있을까 염려되나 내시에 사냥하면 옛부터 그 제도가 있고 춘추에 짐승을 바치면 나라의 선규가 있다. 정부에서도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의문하여 계문하라. 정부에서 모두 상교가 지당합니다. 하며 드디어 추동 강물을 정하여 대간 형조에서 각기 1원씩 대가를 호송하게 하니 세자도 따라가기를 굳이 청하였다. 성규는 성문화된 규정을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2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종묘천신위해 이천후 이석분에게 갑사 500명으로 광주에서 사냥케 하다. 명하여 완산군 이천후와 안성군 이숙번 등에게 갑사 500명을 거느리고 광주 산으로 가서 사냥하게 하니 종묘에 천신하고자 함이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2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황희에게 내구마 한 필을 하사하다. 상황이 송경으로 거동하였는데 처음에 임금이 성승민 하윤 등에게 일렀다. 상황의 뜻이 재릉을 배할한 뒤에 정한 왕후의 산능을 보고 이어서 법석을 흥교사에서 베풀고자 하나 묘당의 의논이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 못할 뿐이다. 상황의 뜻이 매우 인정에 합당하니 경등은 막지 말도록 하라.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2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성전생 녹희봉을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7일 만에 석방하다. 처음에 임금이 수원 북교에서 부평 동교를 격려하여 돌아가고자 숙소를 이미 정하였었다. 경기관자사 김환이 이를 듣고 공돈을 이미 갖추었었다. 이날 동쪽으로부터 천령에서 유람하고 돌아가고자 하여 조영무가 호종하므로 권한이 조영무에게 청하여 만약 대가가 동료하여 오면 공돈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곡식이 덜에 펼쳤는데 아직 수확도 못하였으니 어찌합니까 하였다. 조영무도 이를 옳게 여겨 노이봉과 상의하고 틈을 타서 아뢰어 서로를 격려하여 황궁하기를 청하였고자 하였으나 노이봉이 미처 아뢰기도 전에 총재 권희달이 갑자기 아뢰니 임금이 말하였다. 지난 26일에 수원이 북평에서 유숙하도록 내가 이미 명령하였으나 그 뒤로는 내 아직 근 동쪽으로 갈 것과 서쪽으로 갈 것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만약 의논이 있다면 반드시 권한이 나를 싫어하여 정부에 이를 싫어하여 정부에 알렸을 것이다. 노이봉을 불러 물었더니 노이봉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므로 임금이 그가 정직하지 않음을 노하여 가두게 하고 또 권한을 불러 꾸짖고는 드디어 동로로 해서 황궁하도록 명하였다. 성정색은 조선조 때 왕명을 전달하던 내시부의 관아 성전빛이라고 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2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천둥과 우박, 비, 눈이 밤새도록 내리다. 주계의 신운벌에서 유숙하였는데 사람과 말이 추위에 떨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2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내 신을 보내어 상왕 행제소에 문안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2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비와 눈이 오고 천둥이 치다. 대가가 이천 남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2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천령
호안평에서 유숙하다. 사람을 보내어 꽁을 종묘에 천신하여 명하고 10월 초 하루 제사에 겸하여 천신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2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아래였다. 종묘 친양 대제의 산제는 마땅히 검은 날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번의 행차는 곧 종묘를 위한 사냥이니 비록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산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3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신씨의 유성이 남에서 동으로 지나가다. 형상이 불덩어리와 같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3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권완이 마전포 선상에서 임금에게 술을 올리다. 술이 건하자 고난과 김한로 등이 일어나 춤을 추었다. 임금이 김여지에게 이르기를 너무 편안하지 아니한가 하니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이 행사는 해마다 하는 상사이니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것은 미사로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하고 고난에게 말 한 피를 광주 목사 안노생에게는 오이 한 벌을 내려주었다. 미사는 몇 마디 되지 않는 말, 오이는 도포를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중간을 보내어 상황 행제소에 문안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주자소에서 대학 연희를 인쇄해 바치다. 공인 7명에게 각기 쌀 1석씩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명나라에서 돌아온 제용 소감 최임이 제복과 약재를 바치다. 받고 온 제복과 약재를 올렸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황이 돌아오니 내시를 보내어 노상에서 술을 올리게 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7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종묘에 가서 친히 제사를 지내다. 나흘 전 제례에 관한 논의하다. 임금이 친히 종묘에 관양하였다. 전 4일에 세자와 백관이 제계에 나아가고자 하니 임금이 집사자의 치제는 겨우 3일뿐인데 제계에 들어가는 날 혹시 노상에서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할까 염려된다 하니 예관이 이 일은 구제이니 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관포를 갖추고 정전에 거둥하여 계칙을 받음에 전지하였다. 임금이 신하에게 계칙하는 것은 예의지만 신하가 임금에게 계칙을 올리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하다. 또 시왕의 죄를 고찰하더라도 신하로서 계칙을 올리는 의리는 없다. 예조 참이 의조가 아래였다. 이 앞서 신등으로 하여금 고금을 참작하여 정하게 하셨으니 비록 시왕의 제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로 성주 당송의 구제입니다. 또 전지하였다. 비록 예전의 제도가 이와 같더라도 내 마음에는 미운하다. 또 내가 정전에 앉았을 때 좋지 못한 냄새를 맡는다면 여러 신하가 산제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계책을 올리는 예가 산제할 때 있다면 가하지만 3일간의 제계를 당하여 정전에 앉아서 여러 신하를 보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다. 정부에서 의논하여 후래의 법을 정하게 하였다. 관향은 술을 땅에 부어 신을 강림하게 하고 제물을 바쳐 지내던 제사이고 서경 낙고소에 보면 규찬 술을 뜨는 국자로 울창주를 떠서 시동 옛 제사에 임시로 신을 대신하는 아이에게 바치면 시동이 제사를 받고 땅에 부으며 인하여 전들이나 마시지 않은데 이를 관이라고 하였다. 치제는 제사를 지내기 바로 앞서 제계를 행하던 일이고 산제를 행한 뒤에 하는 제계로서 임금이나 집사관은 모두 제소에서 제양에 관한 일만 보았다. 그 기간은 제사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데 대사에는 3일 동안, 중사에는 2일 동안, 소사에는 1일 동안 치제하였다. 제소는 제궁 또는 향소라고도 한다. 미호는 평온치 못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7일 기미 두 번째 기사. 하루 전 세자와 백간을 거느리고 종묘에 가다. 하루 전에 임금이 면복의 난여를 타고 세자와 백간을 거느리고 종묘 동문 밖으로 나아가 사배례를 행하였다. 제궁에 거둥하여 전지하였다. 난여가 신문을 지나서야 내리니 이것은 예문의 착오이다. 그러므로는 신문에 이르면 곧 내리게 하라. 하윤이 일찍 말하기를 종묘에서 하마하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다 하였는데 나로 하여금 신문을 지난 뒤에야 연에서 내리게 하면 무슨 까닭이냐. 하윤이 대답하였다. 지금의 신문은 그곳이 아닙니다. 그 문을 고쳐 제궁가서로 마주보게 하였은즉 열을 타시고 바로 제궁문으로 향함이 옳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대은사가 예 명하였다. 연전에 부묘하였을 때는 일이 많이 골실하였으니 이제 너희들은 각기 소장한 일을 고쳐라. 감히 예에 벗어나지 말도록 하라. 난년은 연을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7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새벽에 제사가 끝났어야 황궁하다. 이날 새벽에 예가 끝나다 전지하였다. 그일에 내 기분이 안온하지 아니하였는데 재향할 때를 당하여 신기가 자약하였고 재향관도 실수나 가후가 없었으니 내 심히 기뻐한다. 오늘은 할애함이 어떻겠는가. 하윤이 대답하였다. 신이 친히 황제가 천지에 제사하고 조화받는 것을 모았습니다. 임금이 내가 이제 할애할 것을 정하였으니 옛 제도를 듣고자 할 뿐이다 하고 또 전지하기를 내가 황궁하여 종친과 음복할 것이니 정부는 제 집사를 거느리고 흠뻑 술을 마시면서 즐거움을 극전히 함으로써 신해에 흡족하게 하라 하고 질명에 황궁하였다. 자약은 태연함이고 신해는 신의 은혜고 질명은 날이 밝을 때를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이상 감자 유장을 경에 종편시키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행랑의 역사를 중지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호구 직첩을 매매하고 문자와 인신을 위조하는 자들의 징계처벌 강화를 사헌부에서 건의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호구와 직첩을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가 흔히 있고 문자와 인신을 위조하는 자도 혹간 있으나 일이 발각되면 유지가 있기 전의 일은 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니 청컨대 이와 같은 무리는 유지의 전후를 논하지 말게 하여 뒤에 오는 사람을 징계하소서. 임금이 듣지 않고 말하였다. 상사 소불원자는 옛부터 정죄가 있는데 만약 이로써 더하게 되면 백성에게 신의를 잃는 것이다. 상사 소불원자는 국가가 은사를 만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죄, 2죄 이상을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8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불교의 배척과 원단 제사를 없앨 것을 주장한 사관원의 상소. 상소는 이러하였다. 이제 우리 성조에서 모든 시위가 한결같이 옛것을 따르시어 생민의 이해에 관한 것을 흥제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유독 신불의 폐만은 아직도 다 개혁되지 못함이 있어 삼가 일득의 어리석음으로서 우러러 상총을 더럽히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제가하여 시행하소서. 1. 부철한 군신을 버리고 부자도 없는 부탄이라 한 일이라 망령되이 보응의 설에 의탁하여 혹세 무민하고 풍속을 해치니 오도의 해됨이 무엇이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옛날 당우 3대 때에 있어서는 영년이 많고 향수가 길었으나 이것은 본래부터 부처의 소치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 명제 때에 처음으로 불법이 있었고 명제 이후로는 난망이 서로에 따라 운수와 복조가 길지 못하였으며 내려와 양나라 진나라 원리 때에는 부처를 섬기면은 더욱 부지런하였으나 연대는 더욱 긴축되어 지계의 인주로 마침내 대성의 화가 있기에 이르게 하였으니 부처를 섬겨 복을 구한다 함이 과연 믿을만 하겠습니까? 굼뜨고 어리석어 무식한 자는 책망할 것이 못됩니다만 세상에서 밝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혹하여 이것을 섬기면 무슨 일입니까? 대저 사슬이 틈을 타서 유인하게 되면
혹하기는 쉽고 깨닫기는 어려운 까닭에 사람이 부모와 처자를 잃어 애통이 절박한 지경에 있어도 복전이 무상하다는 말과 이익되다는 것으로 깨어 이를 행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가산을 탕진하면서 마음으로 이를 쫓아 섬기게 되니 어찌 사슬의 해가 다단하고 불시의 해가 우심하다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전하가 영명한 자질을 가지시고 성리의 권원을 궁구하사 뚜렷하게 불시의 망령됨을 알으시니 사람들이 중이됨을 금함으로써 그 근본을 끊으시고 여러 사사를 혁파하여 그 거처를 삭제하소서. 이것은 역대 임금이 아직 행하지 못했던 것이니 우리 전하가 독단하실 수 있다면 진시로 천재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이바지하고 중에 재 올리는 일은 인순하여 아직 기억하지 못하여 사람이 죽게 되면 모두 천발하여 칠칠제를 올리고 간혹 법석의 모임을 베풀어 빈소에다 부처를 걸고 중을 맞이하여 도량이라 이끌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녀가 한데 섞여서 망령되게 하늘이 낸 물건을 허비하되 일찍이 돌보아 아끼지 아니합니다. 어떤 무식한 무리는 오로지 부화한 것을 일삼아 불공의 판비를 극도로 갖추어 남의 눈에 자랑 삼아 보이니 이것이 존망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가령 부처가 신령이 있어 사람이 먹이는 것을 받아 먹고 사람의 죄를 구원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벼슬을 팔고 감옥을 파는 판관오리의 일이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 생사는 명예에 있고 화복은 하늘에 있으니 비록 기도함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부처가 어찌 그 사이에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또 불경에는 아직 제신을 치칠이 일의 말이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후세의 승도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거두는 술법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사에 특명하여 상제의 의식을 한결같이 문공가래에 따르고 불사를 언금하게 하소서. 1. 천자가 된 다음에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가 된 다음에 산천에 제사하는 것이니 존비와 상하는 각각 분한에 있어 전련히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전의 삼묘가 천지와 신인의 의식을 혼합하고 잡류 동란함에 순임금이 곧 중녀에게 명하여 끊어져 가는 곳에서 하늘에 통하게 하니 내려와 이르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인이 사전에 수명하여 상하의 분수를 엄하게 한 소위이며 계시가 태산에 여제사를 지내자 공자가 말하기를 일찍이 태산이 임박만 갖지 못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신이 얘가 아닌 것은 흠양하지 않음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태산의 귀신이 아닌데 제사함은 심히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밝게 이 뜻을 알으시니 원단의 제사를 정파하고 단지 산천의 산만을 제사하게 하소서. 대저 산천의 신은 경대부 사 서인이 제사할 바 아닙니다. 저들이 비록 아첨하여 제사한다 하더라도 신이 어찌 이것을 흠양하겠습니까? 지금 나라 사람들이 귀신을 속일 수 없음을 알지 못하고 산천을 제사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며 어리석게 분분하여 바람에 나부끼어 쓰러지듯 쏠리는 급속을 이루어 나라의 진산으로부터 군현의 명산 대천에 이르기까지 자주 제사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것이 예에 지나치고 분수를 넘음이 심합니다. 또 남녀가 서로 이끌고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귀신에게 아양부리며 곡식을 허비하는 폐단 또한 적지 아니하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중요의 대소 신하들이 함부로 산천에 제사 지낼 수 없게 하심으로써 존비의 분수를 밝히소서.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통렬히 법으로 다스리시고 인규의 엄사에 이르렀어도 모두 엄격히 금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소서. 흥제는 일으킬 것은 일으키고 제할 것은 제거함을 말하고 오도는 유교의 도고 3대는 하은주의고 대승의 화는 중국 얀나라 무제가 불교를 혹신하다가 후경에 반란을 만나 대승에서 굶어 죽은 고사이다. 대승은 남북조시대 천자의 어소를 말하는데 양무제는 동태사를 대승 안에 짓고 대불각 7층을 만들어 국고를 낭비하다 백성의 원망을 사서 대승에서 굶어 죽었다. 복전은 복을 낳게 하는 밭인데 즉 삼보를 공양하고 부모의 은혜에 본답하고 불쌍한 사람에게서는 응을 베푼 결과로 복덕이 생긴다는 뜻에서 그 원인이 되는 삼보, 부모 빈자를 일컫는다. 무상은 모든 것이 다 생멸전변하여 상주함이 없다는 불가의 말이고 칠칠제는 49일제를 말하고 도량은 불가에서 좌선, 연불, 수계 등을 말하고 범어로는 보리마다 마다두라고 한다. 삼묘는 중국 요순시대의 강회 형주에 자리 잡고 있던 만족의 이름 사흉의 하나이고
잡류 동란은 뒤섞여 번거롭고 어지럽히며 수명은 닫고 밝히며 계시는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대부이고 여는 옛날 중국의 주나라 때 상제천신이나 산천의 제사 지내던 제사이고 임방은 공자의 제자이며 진사는 옛날 나라나 서울 또는 각 고을 뒤쪽에 있는 큰 산을 진호 또는 주산이라 하여 제사 지내던 산이다. 음사는 내력이 바르지 아니한 사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말한다.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고향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시신에게 일컬었다. 이번 겨울에는 다시 출류하지 않겠다.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임금의 서교 형체에 대해 따지려더니 김여지가 만리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임금이 그동안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간무하고 돌아오신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또 서교로 행차하시면 무슨 까닭입니까? 김여지도 이를 만류하였을 때 지난날 신등에게 이르시기를 간하는 신하들이 반드시 자주 사냥한다고 의논할 것이나 한기가 점점 이르러 오니 새로운 뇌를 시험하고자 할 뿐이요 이 뒤로는 다시 출류하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신등은 이 명을 듣고 입계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권한 허주 조비영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성균관에서 사승 녹사를 주다. 권한으로 공항부윤을 허주로 경기도 관찰사를, 조비형으로 경상도 병마 도절제사를, 마천목으로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를, 김중보로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를 삼고 절제사 겸 목사의 직임을 혁파하여 신호로 나주 목사를, 하자종으로 홍주 목사를, 이추로 창원 부사를 삼고 성균관 양형고에 사일원을 두어 성균주부로 이를 겸하게 하고 성일원을 두어 박사로 이를 겸하게 하며 녹사일원을 두어 학유로 이를 겸하게 하였다.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1일 개의 첫 번째 기사. 세례를 할애하기 위해 이종묵 박습을 명나라에 보내다. 이자영이 처가 정부에 고하였다. 남편이 왕사로 인해 중국에서 죽었으나 번간에 묻혀 있습니다. 오래되면 분변하기 어려울까 염려되니 바라건대 남편의 친족 오선으로 하여금 하정사에 따라가게 하여 뼈를 거두어 돌아오게 하소서. 정부에서 이를 아뢰니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이자영의 매부고 전 판사 조사덕으로 자문을 가지고 경사에 가게 하였다. 왕사는 임금에 관한 일이고 번간은 공동묘지이다.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1일 개의 두 번째 기사. 상황 이여소에 나가 문안하다.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1일 개의 세 번째 기사. 동북면 최사방 박윤충이 황금 56냥을 개어 바치다.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1일 개의 네 번째 기사. 전라도 조운선이 바람을 만나 침몰하여 6인이 사망하다.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1일 개의 다섯 번째 기사. 성주 3등 사람에게 매를 진상하도록 명하다.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1일 개의 여섯 번째 기사. 김첨, 이종선, 위충 등에게 과전을 환급하다.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2일 갑차 첫 번째 기사. 소격전에서 태일 초제를 행하다.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3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달이 묘성을 범하다 길이가 7촌 남짓하였다.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정력이 박맛 임순례를 온제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으니 경은 다시 말하지 말라.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망명한 요동인 이철, 김화 등 12인을 요동으로 돌려보내다.
하여관 판관 강유경을 보내어 이철 등 12구를 압송하여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서북면 도수무사 임청이 보고하였다. 요동인이 이철과 김화 등이 부모, 처자, 재질 등 모두 12구를 이끌고 창성 경내에 이르러 말하기를 달달의 수자리 사는데 공경을 당하다가 토간의 침을을 받았고 또 7월에 서리가 내려 생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망명하여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헌의하였다. 우리 조정에서 성심으로 사대하니 어찌 도망한 사람을 용납함이 옳겠습니까? 어리상 마땅히 속히 돌려보내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만약 그들의 말로서 가축 기록하여 이자하면 외국에서 중국의 변이 있음을 안다하여 실로 혐의가 있을 것이니 직접 본토를 그리워하였다고 이자하고 모두를 돌려보내면 옳겠다. 이철 등은 본래 우리나라 서북면 사람이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과전에서 함부로 공부를 징수함을 금하도록 명하다. 명하여 과전에서 횡령을 금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방만 등의 죄를 청한 임금이 대간을 조참에 참여하지 못하게 명하다. 어제 주상이 내 이미 그것을 알고 있노라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전지가 있지 않으므로 감히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어제 경이 방만의 죄를 청하였지만 만약 내가 대답하였다면 반드시 안색이 변하였기 때문에 짐짓 이미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 청하기를 그만두지 아니하면 대간으로 하여금 조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정력이 말하였다. 고생하는 덕은 비록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전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또 조참에 참여하지 말게 하면 기대에 어긋남이 많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났다. 임금이 이를 듣고 또 말하였다. 대간에서 나더러 의가 없다 하겠지만 그러나 재은하여 조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조참은 매 아일에 받는 조회, 한 달에 조참을 받는 날은 대개 5일 만에 한 번씩으로 정해져 6아일 또는 4아일이었다. 조참에는 당 하관까지 참여하는 큰 조회이나 그 밖에 상참에는 당상관만이 참여하는 작은 조회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십학 제조를 두다. 예조에서 아래였다. 십학에는 취지하는 법을 세운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직 실효가 없으니 바라건대 각 학에서 통한 것의 다소를 요량하여 분수를 더하고 동등한 자는 근무한 일수의 다소를 겸용하여 등차를 정하되 계사하여 가축 기록해 올려 타경에 대비함으로써 후학을 권려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라 제조를 더 두었다. 십학은 태종 6년 1406년에 하윤의 건의로 설치한 10가지 교육기관이다. 유학, 무학, 이학, 역학, 음양, 풍수학, 의학, 자학, 율학, 산학, 악학이다. 태조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대우군 평도전에게 은대 한 벌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7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외노를 궁벽 한 곳에 옮겨두게 하다. 외노를 벽처에 옮겨 놓았다. 경상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전평전이 사송한 객인이 돌아올 때 영일에 분산시켜 두었던 외인 다랑고라 등을 몰래 배에 싣고 가고자 하므로 지켰던 사람이 이를 제지하자 금을 뽑아 허리를 찌르고 갔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바닷가에 분치된 외노를 깊숙하고 궁벽 한 곳으로 옮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7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강림사 중들이 조세를 많이 거두어 전객이 관청에 고소한 사건을 덮어두라고 명하다. 명하기를 원주 목사에게 강림사 중이 수조한 일을 행문하지 말게 하였다. 원주 강림사 주지 석휴가 와서 아뢰었다. 완우한 성도들이 신이 서울에 나아갔을 때 전세를 후하게 거두어서 전객이 관에 고소하였고 또 요역도 다단합니다.
승정원에 명하여 원주에 치서하기를 후하게 거두어들인 일은 행문하지 말라 하고 이어 요역을 경감하였다. 이절은 방금 재건되어 낙성을 보게 되었는데 중간을 보내어 부처에게 현훈패 한 필을 각각 바치고 중에게는 면포, 주포 합계 10필, 마포 50필, 저화 200장을 내려주었으니 임금이 잠재해 있을 때 독서하던 곳이기 때문이었다. 완우는 완만하고 어리석음이고 현훈패는 검은 것과 붉은 것의 두 가지 패백을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평양부 동서반의 관리들에게 녹복의 토지를 환급하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8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위조한 저화를 사용한 사람들의 죄를 가볍게 처벌하다. 위조한 저하를 사용한 3인의 죄를 논하에 차등 있게 하였는데 그 하나는 장님이고 또 하나는 무녀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영리였으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무죄한 사람이 잘못하여 사용한 것뿐이다.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니니 맹인은 죄를 면해주고 그 나머지는 등을 감하여 과제하라.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8일 경우 네 번째 기사 경주 백률사의 전단상 관음을 개경사에 옮겨 안치하다. 개경사 주지 성민의 아렘을 좇은 것이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밤중 때 아닌 종소리를 들은 서운간 관원을 순금사에 가두다. 정부에 전지하였다. 어젯밤 이 상경사에 종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3분 만에 그쳤다. 놀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를 숨은 갑사와 장루인에게 물었더니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난 곳을 알지 못한다 하므로 이것을 서운관에 물으니 듣지 못했다 하였다. 예전에 비둘기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변을 낸 자가 있었으니 이런 일들은 심히 의심된다. 순금사에 내려 그들이 듣지 못한 연구를 힐문하니 성승인이 아뢰었다. 예로부터 서로 참수하는 말은 매우 두려운 일인데 이제 참수하는 말이 어디에서도 들어올 수 없음이 신등이 경행입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신등이 직임에 맞지 않은 것뿐입니다. 지의정사 이응이 진언하였다. 참수하는 말의 두려움이 비단 군신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부자 붕우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참수하는 말을 변정하기가 가장 어렵다. 만약 직언으로서 참수하는 말을 한다면 그 실수는 큰 것이다. 진서산의 대학연의의 여희로서 참언함의 어뜸으로 삼았으니 내 매우 절실한 말로 생각한다. 장로 이는 누각을 맡아보는 관리이고 경영은 다행으로 얻은 경사로운 일이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통주의 태일전을 수리하도록 명하다. 이어서 단청을 또 칠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상황이 인덕궁으로 황궁하다. 일찍이 황후가 홍수한 곳이라 하여 비어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1일 개유 세 번째 기사 후릉의 제례와 헌관에 대해 의논하다. 예조에서 상언하였다. 후릉의 제례와 상망 때의 전물은 문소전 제릉의 예에 의하고 현관은 여러 산능의 예에 의하여 그 도의 관리로서 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덕궁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다. 두 임금이 지극히 즐거워하여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3일 을의 첫 번째 기사 이틀간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3일 을의 두 번째 기사 충청도 덕은현 관족사의 돌부처가 땀을 흘리다. 신시로부터 해시까지 땀을 흘렸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3일 을의 세 번째 기사 방만 임순례를 외방에 자원 안치하고 자손을 영원히 서용치 말게 하다.
대간이 여러 번 청하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었다. 대간에서 또 상소하였다. 전 참찬 의정부사 최유경이 순군만호가 되어 지의정부사 박신, 전 한승윤, 김겸, 판공주부사 권담 등이 대간이 되었을 때 형조에서 박만의 사죄를 천조군마율로 논하였으니 몽롱하게 신문한 죄를 다스리소서 명하여 거론하지 말게 하였다. 천조군마율은 군마를 함부로 조발한 형벌을 말한다. 태정실록 24권 태정 12년 10월 2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좌사간 대부 이육이 사관을 편전에 입시토록 할 것을 청하니 윤하지 아니하다. 편전에서 정사를 보실 때 사관이 입시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사관과 6대 은이 모두 겸 춘추이니 사관이 비록 입시하지 않더라도 나의 덕시를 누가 쓰지 않겠느냐. 저번에 한두 사관이 신뢰한 것을 내 심히 미워하니 다시는 청하지 말도록 하라.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인사서류를 처리하는 절차를 개정하다. 의정부에서 합의의 법을 아뢰었다. 이보다 앞서 비목을 정부에 내리면 이방 녹사가 당상관의 사제로 가지고 가서 고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정부에서 상언하였다. 비목을 본부에 내려왔으면 4인 이하가 정청으로 받아들여 전사에서 사제로 가서 보이고 4인이 비목을 받들어 정결한 곳의 안상에 안돈하게 하소서. 이튿날 당상이 합조하여 4인이 정청한 가운데 안상에 가져다 놓으면 당상이 앞으로 나아가 보고 이를 마치면 4인이 다시 받들고 나아가게 하되 이 병조도 이 예를 쓰게 함으로써 설만한 습속을 없애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합의의 법은 임금이 의정부에 비목을 내려주던 법인데 이조나 병조에서 사람을 청구하면 임금이 일일이 제거하고 그 의견을 따라 정부에 내려주었다. 비목은 임금이 이조나 병조에서 사람을 청구할 때 제가와 의견을 일일이 달아서 정부에 내려주던 글장이다. 태정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전 경기 도관찰사 전백령의 졸기. 전백령은 근래하여 경산현에 머물러 살았는데 부음이 들리니 3일 동안 철조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취재하고 시호를 문평이라 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선원록, 종친록, 유부록을 만들다. 임금이 일찍이 하윤 등과 인혼하고 이때 이르러 이숙번, 황희, 이응 등을 불러 그들에게 비밀히 말하였다. 이원계와 이환은 태조에서 형제이다. 만약 혼돈하여 선원록에 올리면 후사는 어찌 하겠는가. 마땅히 다시 족보를 만들어 이를 기록하게 하라. 곧 삼록을 나누어 조계를 서술한 것은 소넌이라 하고 종자를 서술한 것은 종친이라 하고 종료와 서을을 서술한 것은 유부라 하여 하나는 왕부에 간직하고 또 하나는 동궁에 간직하게 하였다. 이원계와 이환은 모두 환왕의 비첩의 소생이었다. 이원계는 아들 넷을 두었는데 이양우, 이천우, 이조, 이백원이었고 맏딸은 장담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변중락에게 양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유정현에게 시집갔고 막내는 흉노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홍노에게 시집가다가 다시 변처후에게 시집갔다. 이화는 아들 7을 두었는데 이지숭, 이숙, 이징, 이담, 이교, 이회, 이점 등이었고 이 1년은 고려종실 왕 아무에게 시집가다가 다시 최주에게 시집을 갔다. 선원록은 목조, 익조, 도조, 태조 등의 조상 등의 4개를 기록한 책이고 종친록은 왕실의 전범을 안에 들어있는 종실 자손을 기록한 책. 다만 적실은 남자 자손에만 한했다. 유부록은 종실의 여자와 서을 자손을 따로 기록한 책이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6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의학, 음악, 역학을 경사에 유학 보낼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막을 보내어 경사로 가서 습업하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지금 황제는 의뢰가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르면 반드시 내수로 하여금 비밀히 사찰하고 있으니 원나라 조정과 혼일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불가하다. 의뢰는 의심된 생각.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동북면 서북면 풍해도에 매를 진상하도록 명하다. 이 3도에서 생산한 매는 비록 무패라 할지라도 금하지 말라. 태종시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15, 6세 된 창기 6인을 명빈전의 시녀로 화사하다. 창기 3월 가희아, 옥동선 등에게 금, 슬과 가무를 배우도록 하고 3월 등에게 각기 쌀 3석씩을 내려주었다. 또 경상도 도관찰사에게 전지하였다. 김해에서 선상한 기생 옥동선의 부모를 서울로 보내어 생업을 돕도록 하라. 영빈전은 태종의 후궁 강구덕의 딸로서 태종 11년에 영빈에게로 개봉되었다. 선상은 지방에서 노비나 기생 따위를 뽑아서 서울 관으로 올려보내던 일을 말한다.